비교 자체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고프로랑 DJI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카메라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드디어 포켓3를 샀습니다. 저희 브이로그의 3대장이 완성이 됐는데, 메인으로 찍고 있는 FX3, 사이드에서 찍고 있는 고프로, 여기서 찍고 있는 포켓3죠. 오늘 이 컨텐츠의 컨셉은 FX3는 이렇게 집안에서 픽스해놓고 쓸 때 주로 이용하는 편이고요. 소니 라인 중에서 시간 제한이 없고 펜이 달려있는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발열의 이슈에서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수 있고요. AF 성능 말해 뭐합니까? 너무너무 좋고 현업에서 계신 분들은 만족하면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FX3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금액대가 굉장히 높죠. 만약에 FX3가 없었다면 어떤 카메라를 샀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의 옵션은 ZV-E1입니다. 브이로그 카메라를 구입할 때 기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풀프레임이 뭐야? 크롭 센서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광각 렌즈를 크롭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에 물리게 되면 그 화각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없어요. 브이로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나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때 무조건 풀프레임 안에서 고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당연히 4K는 가능해야 되고요. 소프트 스킨이나 크리에이티브 룩,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는 옵션 같은 경우 굉장히 탐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예쁘게 나오면 좋잖아요. 제가 가벼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벼워야 하지만 브이로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찍어야 되려면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다는 거는 한번 카메라 장비를 들고 나갈 때 배터리를 2-3개씩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 컴팩트함에서 좀 떨어지겠죠. 배터리 하나에도 무게가 또 상당하니까요. 근데 그 ZV-E1 같은 경우에는 MPFZ100 배터리를 사용해서 기존의 카메라가 갖고 있었던 그 고용량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카메라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고프로 11, 제가 이거를 구입을 하고 나서 바로 12가 나와서 타이밍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저는 사실 이 구매를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게 이 카메라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개인적으로 고프로는 화각이 정말 깡패죠. 여행 유튜버라면은 고프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물에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다이나믹한 액티비티에 항상 등장하는 게 고프로죠. 그래서 저는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고프로 완전 추천합니다. 하지만 고프로도 단점이 있는데,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저조도에서 약해요. 제가 대만에서 찍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 찍은 거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액션캠이라는 어떤 고질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액션캠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뷰티 유튜버를 하실 분들은 고프로를 절대 사용 안 하시죠. 카메라가 전달해주는 그 룩의 느낌이 뷰티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근데 제가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뭘 구매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인스타360입니다. 이 촬영 날에 지금 인스타360에서 추석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했어요. 그만 사라. 인스타360에서도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Go3S라는 제품이랑 인스타360 X4입니다. 사실 X4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촬영을 하면 약간 구 모양의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360도로 모든 뷰를 찍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스페셜한 느낌의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 카메라 역시 여행 유튜버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약간 영상미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시한 Go3S는 가장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카메라가 분리가 돼요. 이 카메라 본체 모니터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카메라가 워낙 작다 보니까 가슴팍에 붙일 수도, 옷에다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장에 붙여서 완전한 부감샷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카메라가 작다는 이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재밌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메라로서의 장점도 가져가면서 여기저기 소형의 어떤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다른 액션캠 브랜드사랑 비교 자체를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프로랑 DJI 좀 긴장을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카메라였습니다. 처음 접한 거는 이제 고프로가 지금 제가 한 30분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발열 문제로 꺼졌어요. 대만 여행 가서도 한번 꺼진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특히나 이 미디어 모듈을 연결하면 이게 열이 더 심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이 포켓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포켓 같은 경우에는 품절 대란이죠. 사실 돈이 있어도 사지 못했었는데 오픈될 때마다 기다려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 패키지를 열면 크리에이터 킷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우치가 같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런 광각 필터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이크 하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고프로랑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포켓3는 액션캠은 아니에요. 기본 방수는 되겠지만 어쨌든 짐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액션캠처럼 막 비를 맞추거나 물 안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포켓3의 가장 최대의 단점,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질이 우수하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밤에 좀 몇 컷을 찍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카메라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카메라도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화각이에요. 크리에이터 콤보를 사시면 물론 이제 화각을 넓힐 수 있는 그 렌즈를 같이 주긴 하지만 이게 자석으로 딱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사실 이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있던 화각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끝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뭘 더 붙여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비교를 하자면 같은 물건을 찍으려고 했을 때 고프로에서는 전체 화각이 다 보인다라고 하면 포켓으로 그 같은 걸 찍으려고 했을 때 한 2발자국 정도 뒤로 가야 되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하지만 현존하는 어떤 장비 중에 이 포켓을 대체할 카메라가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카메라 회사들이 완벽한 카메라는 항상 안 만들어요. 뭔가 하나씩 아쉽게 만들어서 여러 대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죠. 포켓을 사면서 고프로를 처분할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고프로의 장점과 포켓의 장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FX3 같은 경우에도 FX3를 처분을 하고 다른 카메라로 살까 했지만 지금 이미 FX3는 너무 감가가 진행이 돼서 제가 구매한 금액보다 상당히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지 말고 내 개인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비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해드리자면 크기를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훨씬 무거워요. 저는 미디어 모듈까지 함께 쓰기 때문에 배터리를 뺐다 꼈다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너무 작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진짜 포켓3 정말 추천드리고 이거 그냥 가방에 쏙 핸드폰에 넣다가 빼서 바로 찍고 마이크랑 이것만 들고 다니면 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켓을 사고 진짜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고프로가 들어가는 가방을 찾느라고 엄청 큰 가방들만 찾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포켓을 사면 굳이 큰 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브이로그를 위한 장비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도 약간 브이로그형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FX3를 들고 여행을 갈 때 호주 여행 가기 전에 직전에 샀던 거였는데 ECM M1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도 FX3 카메라에 물려있는 마이크입니다. 최대한 가성비 있고 크기가 작은 거를 비교를 해보다가 이 제품을 사게 됐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이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렴한 거는 그 저렴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식
미디어몰에서 17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마이크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던 그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카메라에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고 금액도 딱 그 정도 마이크라서 잘 썼던 것 같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추천을 드리는 게 미디어 모듈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디어 모듈은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다른 거는 아예 고려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디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디어 모듈을 사용한 클립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켓3 같은 경우에도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입을 한 게 마이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사실 고려하지도 않았고 무조건 크리에이터 콤보로 구입을 했고요. DJI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카메라랑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모니터에 수음 게이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마이크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구입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디오 다음으로 조명이거든요. 카메라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또 어마어마한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바로 낫라이트 제품인데요. 굉장히 작은데 광량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페셔널 업계에서는 이 낫라이트 조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이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 굉장히 가볍고요. 자력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철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 그 낫라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뭐 파파라치 기능도 있고 뭐 약간 디머 기능도 있고 뭐 라이팅 색깔을 변경하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분위기의 어떤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C타입 충전이 돼요. 이제 1인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들고 있고 보조 배터리 하나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려고 계속 켜봤는데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켜고 있으면 한 30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껐다 켰다 하면 30분보다 더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용 총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뭐 어퓨처 조명이나 낫라이트 조명도 굉장히 이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을 해보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유튜브잖아요. 1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이 좁은 공간에서 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그렇게 큰 조명을 쓰는 거는 조금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낫라이트 조명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